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강원 지역의 의료 인력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이 전공의가 없어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의료원들은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한 채 응급실 축소 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병원의 경영난으로 지역의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영동 지역이 직면한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서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욱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은경 강릉아산병원 노조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정 갈등 사태가 길어지면서 필수 의료 현장에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총론적인 질문 제가 해드릴 텐데요. 지역 의료계에서 현재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먼저 그 환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병원, 특히 그 3차 병원의 진료받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 무척 불안해하고 있죠. 또 의료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일촉즉발, 속수무책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기간을 한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까? 기간이 예측할 수가 없고 또 당장 내년에 전공의 지원이 과연 제대로 될까? 또는 의사고시가 무사히 행해질까까지도 지금 아주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아주 그 한계에 달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강릉아산병원도 전공의 사직 여파로 산부인과 응급실 그리고 응급 분만실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상진료 체계로 병원이 운영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2월에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상경영 체제가 선포가 됐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한 5개월이 넘도록 비상경영 체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가 주요 의존도가 높았던 수술을 담당했던 외과 이제 이러한 그 진료과들의 진료나 응급진료들이 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증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던가 회송을 하고 있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중증, 정말 심각한 중증 환자들만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또 전공의가 핵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결과 지원율이 1%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의대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현재 남아있는 이 의료 인력들의 피로도 정말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강릉아산병원의 현재 인력 상황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남아 계시는 교수님들과 의료진분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전공의 플러스 그다음에 인턴 선생님들이 총 강릉아산병원에 한 94분 정도 재직을 하고 계셨었는데 다 이탈을 하셨다가 8월에 현재 14분이 복귀를 하셔서 14분 정도 지금 재직하고 운영해 가시고요. 그 외에 의사들의 공백 기간은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지금 간신히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는 간호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교수님들이 어떻게든 환자분들의 24시간 케어를 하려고 하는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왜 우리가 의정 갈등으로 이런 감내를 해야 되나라는 투정이나 불만들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료진들을 보면서 그런 말조차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도 충분히 가까이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좀 처참하지 않나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재 시점에서 우리 병원들이 자구책을 낸 게 응급실 제한적으로 축소하고 병동도 일부 축소하고 진료를 좀 축소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환자 수용 상태를 늘려가는 상황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정 갈등 사태가 몰고 온 의사 인력난에 병원의 경영난까지 지역 의료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극히 조심스럽지만은 한 차례 우리도 임금 체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겨우 뭐 그 정도는 넘겼고 그냥 한 달 한 달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지나긴 하는데 병원 안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그 보상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의정 갈등 때문에도 더욱더 사태가 악화된 건데요. 우리 응급실 문을 닫고 코로나 환자를 봐라 한 지가 이제 2020년 2월 달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종료가 된 게 2023년 3월 달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사람들 뇌리에는 여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이렇게 딱 꽂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저한테도 간혹 전화가 와요. 그 병원 혹시 응급실 환자 보나요? 라든지 뭐 심지어는 CT 가면 찍을 수 있나요? 이런 전화가 이제 간혹 오게 되는데 사람들 뇌리에는 한번 거기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각인이 되면 그게 돌아오는 데는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일반 환자는 안 본대라든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입원실 회복률이 한 1년 넘게까지 50%를 안 넘더라고요. 이제 올해 한 3월, 4월 달 때가 좀 임금 체불이 딱 된다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좀 부자 병원에서만 여기까지 살아서 임금 체불이라는 건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당장 다음 달부터 임금이 안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때 아팠어요. 내 가슴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거의 입원할 상황이 됐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위기를 좀 넘겼는데 일단 임금 체불이 되면은 그 병원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전부 떠나야 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돌이키는 데는 또 세월이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아주 응급한 사태는 지났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3월 달에 끝났으니까 도와주는 건 3월 달까지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열흘 닫으라 때는 바로 닫았고 했는데 끝날 때는 끝난다 환자가 바로 돌아오냐? 안 돌아와요. 1년, 2년 걸린다는 거죠. 그 점을 꼭 이 방송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예. 지역의 공공의료원 못지않게 마찬가지로 민간 병원들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현재 의사 인력난하고 이 병원의 운영난이 악순환되는 구조라고 들었는데요. 민간 병원에서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릉 아산병원도 20년도부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되면서 의료원, 공공의료, 지금 의료원은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필수 의무를 다하셨고 또 우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그 코로나 또 환자를 수용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20년도부터 근근히 말씀 그대로 근근히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20년도부터 그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지역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벌써 조짐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의사들의 구인난이 그때부터 채용이 안 되고 있었고 미채용 의사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강릉 아산병원의 경영이 지금 지역사회의 의료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근데 마침 또 최근 대세들이 정부에서 무슨 의료질 평가, 뭐 권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 평가, 각종 환자질 평가, 뭐 무슨 평가들은 엄청 강화했기 때문에 그 평가가 강화되면서 필수 그 충족돼야 되는 기준에 의사들이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의사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빼가야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던가 병원의 수익을 최소 몇 억에서 또는 최대 몇십억까지 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형 병원이나 환자가 유입이 많고 인구가 많은 병원에서야 그게 용이하겠지만 지금 강릉이나 영동권에 이런 지역적인 열세들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더더욱이 의사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상황에서 지금 전공의 집단 행동들이 탁 터져버리니까 원래 의사난 구하기가 힘들어서 간신히 경영이 힘들고 이어지던 상황에 탁 터져버리니 지금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현재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임금부터 해서 실제 체감하는 수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구체적으로 액수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느끼고 있는 체감 정도는 일단 제가 노동조합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뭐 이러한 그 현실적인 경영 상황을 판단해서 병원에 교섭을 위임한다던가 무교섭을 한다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가 또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저희 대의원들과 조합원들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게 설명이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 어려운 상황이 일단 전공의 집단 행동이나 이러한 의사수가 기존에 엎친 데 덮친 격이 기약이 없어 보였었어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약이 없어 보인 상황에서 일단 경영이 우선 회복이 되고 안정이 돼야지 직원들도 있고 환자도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무교섭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거에서 결론이 난 거는 전 직원들이 임금이 동결되게 되었습니다. 임금 인상 없는 동결로 종결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4월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났지만 그 4월과 지금과 8월인데 상황이 틀리냐? 다르지 않습니다. 더 불투명해졌으면 졌지 더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전 직원들이 뭐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무급 휴가도 가고 있고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 뭐 다 100%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고위 관리자들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금을 거의 반납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일정 부분 한 달에 얼마씩 반납하고 있는 수준인데 저는 여기에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은 의사분들은 임금 부분에서는 전혀 변동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정 갈등의 주체자이신 의료진 분들은 임금이나 이런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변화는 없으신데 그 외에 감당하고 있는 건 일반 직원들, 원하청 직원들이 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예. 지역에서는 의사 한 명이 있고 없고가 해당 과의 존재 여부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의료원의 의사 인력난은 주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생명권에 지대한 영향을 줄 텐데요. 공공의료에 있어서 의사가 부족해서 어느 특정 진료과가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원장님? 예, 뭐 가깝게는 지난번에 이제 속초의료원에서 응급실이 상당히 기간 동안 제한적인 그런 오픈을 한 적이 좀 있고요. 뭐 아산병원에서도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각과의 지역적 특성에 더해서 각과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에서도 뇌를 보는 사람과 뭐 척추 신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소화기 내과에서도 ERCP 뭐 통해서 이제 입으로 통해서 저기 기구가 들어가래서 간이나 담도의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는 힘들어요. 거기는 그 과가 뭐 숫자는 많아도 그걸 하는 사람은 1명, 2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환자는 되게 힘들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겉으로 숫자는 많은데 내실이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모셔오는 게 굉장히 이제 각 병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닫음이라는 게 생긴 거죠. 각과의 문 열려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해서 딴 데로 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의가 와야 될 때를 전공이 몇 년 차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 와서 근무를 한 적이 사실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지금 문을 닫지 않으려고 정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의사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은 좀 옛날 같으면 못 들어올 사람이라도 이제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상황은 강릉 아산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동 지역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에 만약에 의사가 없다면 영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관령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환자들은 훨씬 더 큰 비용 그리고 훨씬 더 부담되는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위원장님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전공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필수 진료과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가도 낮고 그다음에 인구도 점점 줄어나고 있는 그러한 진료과도 있고 그런 개연성도 있는 진료과도 있는데 다만 요즘 들어서 최근자 몇 년 동안의 그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심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소아,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런 진료과인데 강릉 아산병원에 소문이 지역사회에 많이 났는데 심장을 보는 의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정원이 9분이 정원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3분이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뭐 강릉 아산병원이 돈이 이렇게 많이 또 제시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병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러한 필수 진료과, 지역민들의 심장과 머리를 담당해야 되는 이러한 진료과 의사들이 없어서 발생되는 문제가 강릉 아산병원 만의 문제인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의사이죠. 농어촌 지역과 같은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군복무 차원에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이 3년이어서 현역병보다 약 한 2배 정도 길고 현역병들과의 급여 차이가 현재 줄면서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농어촌 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강릉의료원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원장이니까 원래 진료를 안 하게 돼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까지 할 인력이 없어서 제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화상 접촉을 해서 그냥 만성 질환들, 예를 들어서 무슨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뭐 우리나라 거의 국민병처럼 돼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버스 몇 번 바깥 타고 오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옛날에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상당히 수 이제 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착출인지 뭐 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3차 병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대목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은 뭐 내과 출신인데 외과 병실에 들어가 있어요. 뭐 피부과 선생인데 뭐 전혀 엉뚱한 뭐 외과나 무슨 뭐 하는데 됐어요. 그래서 숫자상은 채웠어. 몇 명이 전공의가 없어서 공중보건이 몇 명을 착출해서 거기다 채웠어. 숫자상은 다 된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가서 아무 기능을 못 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화상 진료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오면 이제 거기 담당 간호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혈압도 재고 다 준비를 해놔요. 좀 해놓으면은 근데 그거 보고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약을 꼭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라든지 이거는 약간 흥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봐라 라든지 그 정도 코멘트를 해주면서 지금 그 위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조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 농어촌 지역의 모든 또 거기를 갖다가 의사 인력을 갖다가 그 투입할 수는 없어요. 내년에는 뭐 빤할 거고, 갈수록 여자 의사들이 많아지니까 공중보건이 점점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뭐 이어서 계속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강릉 아산병원에서는 현재 전공의 공백을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라고 하죠. 이분들이 현재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PA 간호사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까지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많이 그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시던 업무의 대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으나 침습적인 부분들, 뭐 절개, 또 그 외에 예민한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간호법이 지금 진행되느냐 마느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간협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그 행위들이 있어요. 비침습적 범위 내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전공의 부재로 인해서 피해 간호사들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업무들이 뭐 환자 검사 동의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각종 그 기관 삽입이나 아니면은 제거를 하는 그러한 업무 등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침습적 행위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빨리 그 가이드가 정해져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도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을 지금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간호법이 현실화돼야 되는 시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간호법이 다 대안은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이 되어도 보완돼야 되고 또 개선되고 또 조정해 나가야 될 여지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간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또 간호사들, 피해 간호사들 양성해야 되는 전문 기관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아산병원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초반 전공의 집단 행동에서 그 스태프분들의 피로도는 높아졌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피해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월등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분들이 그 보상이나 근무 환경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레이 존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간협이나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어떠한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병원간호사협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한테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는 공지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게 일시금으로 굳히는 게 아니라 이 전공의 사태나 의정 갈등 그다음에 향후에 이 전공의가 수련만 받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앞서 빨리 이 가이드 기준이 빨리 법제화돼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해 간호사에 대한 구분이 병원마다 굉장히 달라요. PA 간호사, 임상 전문 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사, SA 간호사,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되고 있는데 전공의 지금 집단 행동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 생성된 간호 직군이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명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A 간호사라고 하면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문 간호사라 그래서 CNS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간호사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아마 의사 옆에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통상적인 간호직군이었고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전공의가 없어서 새로 생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단은 전면 다 맡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한 분이 없어서 간호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 없고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한 분의 의사가 맡고 있는 거는 간호사가 일정 부분 맡고 있고 나머지 침습적인 부분,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교수진이나 지금 그 과에 있는 의사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진료 지원 간호사가 지금 저희 현재 한 23명 정도 그 시기 때 생겼고 앞으로 더 지금 채용을 하고 늘어나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데 기존에 계셨던 원래 그 직군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그분들은 원래 통상적으로 하던 업무고 요번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업무들은 제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분들이 피로도도 좀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향후에 병원도 지금 정부 정책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가이드가 정해져야지만 이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병원 입장에서도 지금 전공의가 없어서 이 피해 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사를 채용을 하려고 해도 병원 경제, 병원의 그 경제, 병원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불가해요. 정부에서 지원이나 가이드가 지원이 돼야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강릉아산병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B5 병원이나 전공의가 있는 병원들은 아마 똑같은 현실일 거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현장은 카오스다 뭐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비침습적 행위에 한해서 지금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업무를 부담하고 계시고 뭐 절개라든가는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평소에 의사가 하던 거를 간호사분들로부터 지금 환자가 뭔가 받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이 비침습적 행위만 하니 결론에 있어서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차이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앞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의사분이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호사인 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환자가 내원을 하고 진단을 하는 거는 의료진이 진단을 하죠.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의사 감독 하에 그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들이 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차이에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전공의 인턴 뭐 선생님 지금 어떤 처방 내셔야 돼요. 선생님 어떤 지금 뭐 드레싱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오세요. 세워라, 내워라, 안 오시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전담팀이 꾸려지다 보니까 지금 3년 이상 경력직으로 간호사들이 다 구성이 됐고 또 이 의사분들, 그러니까 의료진 입회 하에 교육을 다 받고 계시는 전담 간호사들이 꾸려졌기 때문에 현장의 간호사들한테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더불어서 환자분들한테는 즉각적인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던가 드레싱에 들어가야 된다던가 이럴 때에는 되려 그 인턴이나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노티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보다 즉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는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랄까요? 이게 뭐 교육 양성 과정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상당히 예민한 주제로 제가 뭐 알고 있습니다만 비침습적 행위 중에서 그래도 진료 지원 간호사가 아니라 반드시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이 해야 되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굉장히 뭐 유식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제가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술에 대해서 이제 환자 수술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사가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사가 안 했다고 나중에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오래 근무한 간호사들 같으면 충분히 알아요. 그 정도는 이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고 설명을 아주 잘하고 즉각적으로 또
그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건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건 많은데 이제 아직까지 의료법상 지금 그 백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했다가 나중에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빴을 때 또 이제 몰고 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저기 우리 이 선생님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잠깐 좀 부언을 하자면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PA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월급이 대학 교수 월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PA는 스카우터 해가요. 스카우터 해서 내가 그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PA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냥 문과대학에 특별한 적이 없는 교수가 4만 불에서 5만 불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8만 불씩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커버가 되면 지원자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거 범위까지는 할 수가 있다라는 지금 우리 한국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칭도 그렇고 지금 법적인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주먹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진행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고 굉장히 좋은 그런 직군이 하나 생기지 않겠는가. 아주 그 환자들한테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자체가 의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매력적이어야지 아마도 지원자도 있을 텐데요. 지역의 의사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묘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농촌보건장학금도 있고 군의탁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어겼을 때 너는 여기를 뽑았을 때 10년은 근무해야 된다. 근데 나는 살다 보니까 난 여기서 10년 못 살겠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는 3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걸 막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각 의과대학의 지역 출신을 뽑는 거. 그래서 70%, 8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40명 수준의 그 의과대학에서 갑자기 200명을 뽑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의사를 뽑을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걸 좀 정말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마 지역에 할당되는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결과는 묘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이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때뿐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2월에 필수 의료 강화 정책으로 이제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공중보건 장학제도라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있긴 했었어요. 그게 자율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취지가 지방의 취약 지역에 뭐 공중보건 필수 지역에 의무도록 할 수 하는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지원한 의사들도 거의 한 40% 이상이 아마 수도권으로 지금 몰렸었던 거고요. 본래의 취지랑은 거리가 멀게 지금 끝났던 실패했던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여야당이 지금 입장이 좀 갈린 지역 필수 의료 제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10년 반드시 의무 또 어떤 한편에서는 자율에 의한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한 견해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병원이 제공하고 할 수 있는 환경, 경력 그 외에 뭐 시대적인 그 의식들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머릿수는 채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같은 거리지만 수도권으로 가느냐 같은 거리 비슷한 거리지만 내가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병원에 처해 있는 의료의 질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했었을 때에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의료의 질을 높은 의료의 기술을 갖추신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까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간판만 달고 계시는 머릿수만 채우고 계시는 의사가 계속 계신다 그러시면은 이거에 대한 거는 원점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역에 지금 의료 구인난, 의료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죠. 계속 수도권으로 대형 병원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강릉 지역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본다 그러면 강릉 지금 공공의료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3차 병원도 있고 그 외에 또 크게는 작게는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다시피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 관계자, 도 관계자분들이 이러한 의료의 절실함을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 이게 왜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병원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 이 시민들이 굉장한 명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강릉 한산병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2,200, 300명이 됐고 의료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역 시민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의료 수가를 좀 개편을 하고 정부가 좀 떠안아서 병원의 노동자들한테 정부가 좀 떠안아서 임금도 인상을 하고 수가도 좀 올려갖고 이거를 정부가 지자체가 좀 부담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순환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시민단체라던가 또 당연히 뭐 그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지만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이런 협의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에 절실함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협의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지역 필수 의사제는 좀 답이 아닌 것 같다. 네. 어차피 뭐 기간 끝나면 또 돌아갈 텐데 또 요즘 환자들 눈이 높아서 의료 질을 보다 보니까 또 다시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역 의료 정상화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점점 깊어집니다. 전공의 이탈 전에도 지역 의료는 언제나 위기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 입장이고요. 더불어 노동조합, 노동자들 입장의 눈높이로 봐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함께 방법을 모색하다 가 보면 반드시 그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목표는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환자, 생명을 다루고 생명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환자를 살려야 된다라는 공동체적 목표는 지자체든 정부든 병원이든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 그러면 차근차근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길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원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사명감이 투철한 히포크라테스의 뭐 후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의사가 그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대개 아들이 만약 의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야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아들은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모순인데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의사만 별도의 어떤 집단이 아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기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만은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적인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돈을 직접 줘야 되는 여러 파트가 있을 때 제가 거기서 많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의료 단체를 그 하급 기관 내지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상생의 기관이라는 생각을 먼저 강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명한 그 임상의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센터가 되려면은 저명한 임상의사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 사람 하나 때문에도 많은 그 환자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여기에 우수한 어떤 센터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키워나가면은 궁극적인 목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실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만 가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해결보다 더 힘든 게 그 문제니까 그런 센터화되는 문제를 한번 좀 이렇게 도상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저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나 시에서도 고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의료나 이쪽에 대한 건 조금 좀 밀리는 그거보다는 더 다른 게 우선 급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는 뭐 많이 느끼지만 역부족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한 번도 뭐 들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최고 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데가 많으니까 아마 슬기롭게 우리 국민들이 잘 해결해 나갈 거고 거기에 저도 작지만 이익을 담당할 거라고 늘 다짐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의료인으로 이제 발을 들였으니까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마무리는 되게 훈훈한 멘트로 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도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는 이제 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를 말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 예정자의 364명, 즉 11.4%만이 응시 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매년 3,000명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에는 급감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로 갈수록 살기 팍팍해진 지역에 의사 수마저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필수 의료마저 붕괴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모두 다 서울에 가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사반장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